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다만 분노가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이성으로 억누를 수 있어야 한다. 분노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놀라운 힘으로 이를 전환한다. 그러나 분노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자신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하버드 상위 1% 감정조절 수업, 지은이 장샤오닝, 출판사는 더 모던입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화가 치민다, 마음이 불안하다, 울고 싶다 등등 우리는 매 순간 이런저런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같은 상황에서도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바로 감정 조절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감정을 잘 조절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의 감정조절 수업 성공 사례를 종합한 것으로 좌절감을 극복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장애물이 아닌 동력으로 삼는 법, 부정적인 감정을 편안한 마음으로 극복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조절하는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드리려고 뽑은 것은 바로 분노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감정보다도 분노의 감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피해를 입히기 때문인데요. 과연 하버드 대학에서는 분노 조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라. 마지막 깁세로 잘 알려진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가 친구와 함께 마트에 갔을 때의 일이다. 물건을 계산하면서 오헬리는 점원에게 공손한 말투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러나 점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도 하지 않았다. 참 예의 없는 점원이군. 서비스 태도가 아주 엉망이야. 마트 밖으로 나가며 친구가 투덜거렸다. 이에 오헬리는 어깨만 으쓱했다. 매일 오후에 가면 항상 저 모양이더라고. 그러자 친구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자네는 저런 사람에게 왜 그렇게 공손해? 기분이 나쁘지도 않은가? 오헬리가 대답했다. 내 감정이 저 점원에 의해 휘둘릴 이유가 있나? 감정 조절과 관련하여 나폴레옹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도시를 장악한 장군보다 위대하다 라고 말했다. 세상에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화내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고 나아가 개인이 선택할 문제다. 오헬리가 점원이 무뚝뚝하게 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늘 공손하게 인사한 것은 상대의 감정에 따라 내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품위를 손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피아제는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하려 할 때 스스로 완벽하게 조절하기란 대단히 어렵지만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노를 발산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차라리 웃어버리거나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하는 것이 좋다. 하버드 대학 전 총장을 지낸 드류 걸핀 파우스트는 분노가 이성의 촛불을 끄면 인류는 암흑 속에 빠진다 라고 했다. 하버드 대학에는 심리훈련 프로그램이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분류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분노 관리에 관한 것이다. 그 이유는 분노가 항상 돌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감정이기 때문이다. 감정을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서 현재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정말 화낼 필요가 있는 일인지 판단하고 현명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이 일이 화낼 만큼 중요한 일인지 파악한다. 가끔 눈앞에 벌어진 일로 인해 화낼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내일도 이 일 때문에 화를 낼까 하고 가정해 본다. 2. 화내는 것이 적절한지 알아본다. 친구와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들도 같은 반응을 보일지 예상해 보거나 직접 물어본다. 3. 화내서 달라질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본다. 교통체증, 갑자기 내리는 비, 내 말을 도중에 자꾸 끊는 사람 등은 확실히 사람을 짜증나게 한다. 내가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로 화내는 건 에너지 낭비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자. 4. 화내는 이유를 미리 파악한다. 체중 때문에 놀림을 당해 화가 울컥 치미는가? 상사가 야근을 당연하게 강요하는 바람에 화를 참지 못하겠는가? 이처럼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다음에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화를 가라앉힐지 미리 방법을 생각해 둔다. 5. 타인이 아닌 내 사고방식에 분노의 원인이 있음을 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무턱대고 남 탓을 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을 화나게 하는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분노를 참지 못한다. 분노의 원인이 자신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책임지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6. 잠시 열을 식힌 뒤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분노라는 아주 강렬한 감정은 종종 이성을 잃게 한다. 분노가 한번 일면 인간은 뒷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이를 심각하게 만든다. 분노할 때는 제멋대로 말이 튀어나오고 결국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든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우선 입을 꼭 닫자. 그리고 잠시 열을 식힌 뒤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천국과 지옥은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는 자기 손해보는 상황이 되면 쉽게 분노한다. 또 다른 사람이 무심코 저지른 실수를 고의로 오해하고 별뜻 없는 말에 무례하다며 발끈한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도화선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타인의 작은 실수나 무례함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식으로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니 말이다. 한 무사가 깨달음을 얻은 선사에게 천국과 지옥에 관해 가르침을 청했다. 선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무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다. 자네는 일개 무사인데다 인물이 못났고 미련해 보이는군. 앞으로 아무도 자네를 중용하지 않을 걸세. 진지하게 가르침을 청했는데 영문도 모른 채 모욕당하자 무사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바로 허리춤에 찬 검을 빼들었다. 그러자 선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다. 지옥의 문이 여기에서 열리는구나. 그 말에 번뜩 정신을 차린 무사가 검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선사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사죄했다. 그러자 선사가 웃으며 말했다. 천국의 문이 여기에서 열리는구나. 무사는 그제야 천당과 지옥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천국과 지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생각에 따라 뒤집힌다.
사람의 생각으로 삶의 시시비비와 부침이 일고 인생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어떤 곳이든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이 천국이고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된다. 마음에 행복을 그리고 살면 내 발길 닿는 곳이 천국이고 고난을 지고 살면 모든 곳이 지옥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대하면 천국에 사는 것이고 남의 작은 실수에도 복수심을 가지면 지옥에 사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들은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생각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천국과 지옥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울어진 마음을 두려워하라. 내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세상 일은 생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한다. 한 번의 실수로 상대와의 관계를 성급하게 결정짓기도 하는데 이러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야 할까? 이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고 나서 나중에 반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인생에서 한 번 지나간 시간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한 번 저지른 잘못은 만회하기도 쉽지 않다. 지옥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후회의 고통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로잡아 현명하게 선택하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어느 철학자는 자신의 악한 생각이 죄임을 인식하고 3초 안에 그 생각을 단호히 버렸다면 그것은 작은 죄다. 만약 악한 생각을 3초 이상 한다면 그것은 큰 죄다 라고 말했다. 생각은 측량할 수 없지만 이를 얼마나 제어할 줄 아느냐에 따라 죄의 무게는 가벼워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한다. 천당과 지옥은 우리 마음속에 늘 존재한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겐 선택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방향을 바로 잡는다면 분명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극하면 커지는 분노의 자루. 고대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울퉁불퉁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에 놓인 불룩한 자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헤라클레스는 가까이 다가가 좁은 산길을 가로막은 그 자루를 발로 걷어찼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자루가 터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크게 부풀어 오른 것이다. 볼품없는 자루에 농락당한 헤라클레스는 벌컥 화가 나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자루를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자루는 더 커지더니 산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이때 현인이 나타나 헤라클레스에게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 젊은이, 어서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그 자루에서 멀리 떨어지게. 그건 분노의 자루일세. 건드리지 않으면 원래 크기대로 다시 작아지지만 자꾸 자극하면 점점 더 크게 부풀어 오른다네. 자루가 더 커져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이 길을 지날 수 없지 않겠는가.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헤라클레스가 산길을 막은 자루를 걷어찼듯이 갈등 상황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몰아붙인 적은 없는지 말이다. 사람들은 먼저 양보하면 체면이 깎이고 무시당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은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심화해 결국엔 상황을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간다. 헤라클레스가 내리치는 바람에 점점 더 부풀어 올라 산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분노의 자루처럼 말이다. 갈등 상황에서 잠시 인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자존심 상할 일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신의 너그러움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도 저기와 증오가 끝없이 높아지는 벽이라면 인내와 관용은 한없이 넓어지는 길과 같다 라고 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고 악의를 선의로 대해야 하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헤라클레스에게 분노의 자루를 건드리지 않으면 원래 크기로 돌아온다고 한 현인의 말처럼 잠깐 참으면 불쾌한 일은 더 크게 만들지 않을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심리 전문가는 마음가짐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수행했다. 피실험자들은 같은 경험을 먼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상해보고 다시 원망하는 마음으로 회상해보았다. 같은 경험을 다른 마음가짐으로 회상한 결과는 어땠을까? 너그러운 마음일 때는 피실험자의 모든 신체 활동이 정상이었지만 원망하는 마음일 때는 평균 심장 박동수가 증가했고 혈압도 높아졌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불만과 원망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해롭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마찰을 빚는다.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대범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할 줄 안다. 반대로 속이 좁은 사람은 날카롭게 맞서고 잘못을 따지느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독일의 성직자 토마스 아 캠피스는 자신과 이웃을 동일한 저울로 평가하는 사람은 드물다 라고 했다. 이 말은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엄격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대할 땐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이치를 마음에 새긴다면 자신을 용서하듯 다른 이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겐 품격이 있다. 이런 사람은 마음속 앙금을 단련함으로써 더욱 지혜롭고 성숙해진다. 원한을 품고 사는 건 무거운 벽돌을 지고 사는 것. 한 젊은이가 다른 사람과 원수진 뒤로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자신의 고통을 치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의사는 그가 고통에 시달리는 이유를 듣고 나서 웃으며 말했다. 제 진료실 밖에 마침 벽돌 한 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벽돌에 써서 등에 접으세요. 젊은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어쨌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는 10여 개의 벽돌에 원수진 사람의 이름을 써서 커다란 가방에 담아 등에 졌다. 벽돌을 지고 의사에게 가는 잠시 동안에도 무거운 벽돌 무게에 어깨가 빠질 것만 같았다. 젊은이는 의사를 보자마자 벽돌을 언제 내려놓을지 물었다. 그러자 의사가 또다시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왜 내려놓으려고 하세요? 그야 이렇게 무거운 걸 쥐고 있으면 힘드니까요. 젊은이의 멋쩍은 대답에 의사가 말을 이었다. 이제 고통을 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셨군요. 가슴에 맺힌 원한은 그만 내려놓으세요. 원한을 품고 사는 건 무거운 벽돌을 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힘겹습니다. 젊은이는 그제야 의사의 뜻을 알아차렸다. 살면서 갈등과 충돌을 피하기는 어렵다.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와 직장 생활 등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충돌을 겪는다. 크게 부딪히고 나면 미움이 쌓인다. 미움을 품는 건 한순간이지만 털어내기란 쉽지 않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어쩐지 다르게 보인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 얼굴뿐 아니라 상대방과 세상, 삶 전체를 이전과 달라 보이게 한다. 사람은 자기 손해보거나 미움을 받으면 되갚아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면 내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길 뿐이며 증오심으로 손해를 보상받겠다는 건 망상이다. 그것은 더없이 깊은 번뇌와 고통만 초래한다. 증오심은 결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없고 나를 행복과 더 멀어지게 한다. 증오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와 동시에 자신도 상처를 입는다. 증오란 내 행복을 재물 삼아 남의 행복을 짓밟으려는 감정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벗어나자. 먼저 벗어나는 사람이 일찍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루는 국방장관 스탠턴이 링컨의 집무실로 찾아와 한 육군 소장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씩씩댔다. 링컨은 그의 말을 다 듣더니 그 육군 소장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편지를 쓰라고 제안했다. 스탠턴은 곧바로 자신의 감정을 강한 표현으로 쏟아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링컨에게 보여주었다. 제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따끔하게 훈계했군요. 아주 잘 썼습니다. 링컨의 말에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는 스탠턴이 편지를 집어 봉투에 넣으려고 했다. 그러자 링컨이 그의 손을 잡고 물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봉투에 넣어 발송해야죠. 스탠턴이 의아한 얼굴로 대답했다. 링컨의 목소리가 커졌다. 괜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 편지는 보내면 안 됩니다. 어서 난로에 던져 태워 없애버려요. 나는 화가 날 때 쓴 편지는 바로 이렇게 없앱니다. 그 편지는 아주 잘 썼습니다. 쓰는 동안 화가 누그러져 지금은 많이 편안해졌지요. 그러니 그 편지는 태워 없애고 냉정한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세요. 삶은 우리에게 화낼 권리를 부여했고 우리에게는 남을 미워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타오르는 미움이라는 감정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으려면 미움을 안전하게 분출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증오심이 생겨도 오래 품지 않고 곧바로 손에서 놓아버린다. 링컨이 스탠턴의 감정을 해소하도록 도와준 뒤 편지를 곧바로 태우게 한 것처럼 말이다.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육군 소장을 비난하려고 했던 스탠턴처럼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되갚을 생각부터 한다. 하지만 모든 잘못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분노하기보다는 감정을 스스로 감당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런 뒤 내가 먼저 멈추자 라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상대방이 내게 한 잘못을 절대로 잊을 수 없어. 무덤에 들어가서도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품고 살면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원수의 이름을 쓴 벽돌을 등에 지고 산다면 얼마나 무겁겠는가.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나를 짓누를 것이다. 벽돌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마음에 장미 한 송이를 놓으면 그 고운 자태에 마음이 즐겁고 푸르른 잔디를 깔면 마음이 싱그럽고 넓어진다. 그러나 마음에 증오를 심으면 한평생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먼저 갈등을 풀고 내면을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채우자. 욱하는 성질을 제어하려면 제이슨은 평소 주위에서 온화한 성격이라는 평을 들었다.
부하 직원들은 이 신사적인 상사를 믿고 따랐다. 그런데 어느 날 회의 중에 한 여직원이 자신의 의견에 격양된 말투로 반대하자 그는 버럭 화를 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구는 제이슨의 모습에 크게 놀랐다. 아니나 다를까 여직원은 그 일을 회사 고위 임원에게 고발했고 그는 코앞으로 다가왔던 승진 기회를 날리고 말았다. 혹시 당신에게도 제이슨처럼 욱하는 성질이 있는가? 한순간의 폭발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이게 화를 낼 일이었나? 내가 이렇게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었어? 하는 생각에 자주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공경에 처할 수 있다. 욱하는 성질을 생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신경을 자극받을 때 일어나는 흥분성 반응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고를 거치지 않은 감정 반응으로 간주한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 때문이다. 일종의 심리적 보상인 셈이다.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감이 부족한 남성일수록 충동적인 감정에 휩쓸려 욱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이는 사실 잘못된 자기 보호책이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늘 남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이런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출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당사자는 비이성적인 상태에 속하며 반항을 통해 쾌감을 느낀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렇게 욱하는 성질도 자기 감정의 일부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욱하는 성질은 행동 결손의 한 형태로서 외부 자극으로 일어나 이성을 잃고 무분별하고도 갑작스레 폭발하며 후 폭풍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감정의 색채가 강렬해지면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 일이 불러올 후폭풍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제이슨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여직원에게 화냈듯이 말이다. 만약 제이슨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했다면 좋은 평판을 유지했을 것이고 승진도 했을 것이다. 어떤 일로 인해 감정이 격렬하게 끓어오를 때는 이를 드러내기 전에 잠시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자. 50까지만 센 뒤 화내야지.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이 되돌아온다.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려는 순간 잠시 멈추고 냉정해지는 시간을 가진다면 당신 마음속에 있던 악마는 어느새 저만큼 멀어질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방법들도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분위기를 전환하라. 감정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다. 에너지와 주의력은 분위기에 맞춰 변한다. 단, 분위기 전환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오래 빠져 있으면 전환이 어려워진다. 2. 한 걸음이 어렵다면 반 걸음 물러서라. 누군가와 다투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일이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다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하면 먼저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 이때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한 걸음이 아니라 반 걸음만 물러서 보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꼴사납게 후회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감정을 조절하겠다는 목적도 이룰 수 있다. 3. 솔직하게 대화하라. 감정적으로 얽힌 상대가 있다면
생각과 느낌을 차분하게 나눠보자. 만나서 대화하기 껄끄럽다면 SNS나 이메일로 소통해도 좋다. 나의 욱하는 성질로 인해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다음 상대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준다.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주고받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4. 운동으로 감정을 해소하라.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들은 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꼽았다. 특히 등산, 수영, 달리기 등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활동이 효과적이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는 운동하러 가자. 들끓던 감정이 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될 것이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